모든 것이 다 마음먹기에 달렸다, 이런 말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일체유심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체가 마음이 짓는 바다, 일체가 마음이 비추는 바다, 같은 비출 쪽, 지을 쪽, 이렇게 비추는 바라고 해도 다르겠습니까? 일체가 마음이 다 마음먹기에 달렸다, 마음이 짓는 바다, 이렇게들 말씀을 하시잖아요. 정말로 마음먹기에 달렸으면, 우리가 행복하기로 마음먹었으면 행복해져야지. 우리가 건강해지기로 마음먹었으면 건강해져야지. 내가 이제부터는 게으름 안 피우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내가 사회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이제 새벽에도 일찍 일어나고 규칙적으로 생활할 거야, 이렇게 마음먹었으면 그렇게 해야지. 일체가 마음이 짓는 바라고 하는데, 내가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하는데 마음먹은 대로 삶이 잘 사라지시던가요? 일체가 다 마음이 비추는 바고 마음 먹기에 따라서 마음이 짓는 바대로 된다고 하는데, 내가 그렇게 마음 먹고 생각한 대로 삶이 잘 풀리시던가요? 자, 일체가 마음 먹는 바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마음 공부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일체가 마음 먹은 바대로 될 수밖에 없는 그 근거가 무아, 무상하기 때문에, 무아이기 때문에 마음먹기에 달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어떤 비유로 얘기하는 것이 조금 더 빠를 것 같아요. 생활적인 얘기들은 내가 바깥 경계 대상으로 볼 때는 우리가 판단이 조금 더 또렷하지만, 내 일로 나에게 적용할 때는 우리가 참 생각이 많아져서 길을 잃기가 쉽습니다. 마음은 나에 해당할 때 참 쉽게 길을 잃는 것 같아요. 자, 거울의 이야기가 마음 공부에는 자주 등장합니다. 자, 우리가 거울이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나는 거울이다. 나는 거울 사람이다. 자, 이 거울 앞에 사과가 비추면, 사과가 있으면, 실제 사과가 있으면 이 거울이 사과를 비추죠. 빨갛고 예쁘고 탐스러운 사과가 비춥니다. 거울 앞에 소나무가 있으면 이 거울이 소나무를 비추죠. 자, 여기에서 우리의 인식 세계를 알아야 됩니다. 인식이 뭐예요? 뭔가 있다 알아차리는 거죠. 어떤 각성의 작용, 의식의 작용입니다. 사과가 있구나 하는 것을 이 거울은 어떻게 인식하나요? 그 사과가 이 거울에 상지어짐으로써, 거울에 그 사과가 비춰져야 거울이 사과가 있구나 인식하는 거지. 밖에 사과가 있어도 이 거울에 사과 그림이 뜨지 않으면, 비춰지지 않으면 거울은 어때요? 사과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 인식작용. 자, 그러면 여쭤볼게요. 사과는, 밖에 있는 그 사과는 진실된 거죠. 정말 물체 있는 거잖아요. 먹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자, 거울에 비춰진 그 사과는 밖에 있는 그 사과와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같다고 말한다면 먹을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어야 되겠죠. 먹을 수 있고 만질 수 있나요? 똑같이 생겼지만 먹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그냥 사과의 그림만 있잖아요. 거울 안에는. 자, 근데 그러면 같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쵸? 먹고 만질 수 없으니까. 하지만 다르다고 말할 수 있나요? 밖에 있는 그 사과가 없으면 내 안에 그 상이 뜰까요? 안 뜨잖아요. 다르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그 사과로 인해서 내 안에 그 사과의 상이 생기니까. 하지만 같은 것은 아니죠. 먹을 수 없으니까. 자, 이게 마음이 만들어내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공성을 가지고 있다고 표현돼요. 그래서 무상성, 무아성을 표현합니다.
왜 그럴까요? 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한테 밖에 있는 사과가 내 안에 사과라는 상을 그려주면 사과가 있네, 포도가 있네, 소나무가 있네 이렇게 인식합니다. 대상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대상을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 대상 자체가 아니라 대상을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식으로 우리는 판단하고 분별하고 좋다 싫다 기준을 세우잖아요. 자, 그러면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렸다. 왜? 상지은 바에 대한 이야기지 밖에 있는 사과 얘기가 아닙니다. 아삭아삭 씹어서 먹을 수 있는 사과 얘기가 아니라 그 사과가 인식되려면 어떻게? 내 안에 그 사과라는 대상이 내 안에 상지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거울이 사과가 있구나, 사과구나 하는 것을 인식한단 말이에요. 그런 순수 의식의 상태를 우리는 어떤 공성으로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랬을 때 그 상에 대한 이야기가 일체유심주에 대한 이야기고 무상에 대한 이야기지 밖에 있는 사과가 실제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을 많이 혼동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자, 우리는 무상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1차적으로는 이런 반응들이 있으십니다. 어떻게 무상하지? 사과가 분명히 존재해서 만지고 느끼고 그 빛깔을 보는데 왜 이거를 무상하다고 말하지? 이건 진짜 있는 건데 이렇게 말하거나 두 번째는 아하, 시간이 1년이 가고 10년이 가면 이 사과의 형태가 변해서 바뀌고 썩어서 흙이 되고 아니면 누군가 먹어서 소화시켜서 다른 형태로 바뀌고 그러기 때문에 정말로 사과라는 상이라는 것이 무상하구나, 계속 바뀌니까 이제 이렇게도 표현을 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무상에 대한 이야기는 그런 시간의 개념과는 조금 다르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자, 과거, 현재, 미래의 현재성, 시간의 흐름에 있는 현재성을 지금 여기로 인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 이거를 현재의 지금 여기 이 순간으로 많이들 인식하는데 이거는 시간의 개념 안에 있는 거예요. 시간의 개념 안에 있다라는 것은 뭐가 작동하는 건가요? 시간이 대상으로 돼버린 거예요. 대상으로 됐다는 것은 생각과 분별이 작동했다는 얘기예요. 자, 생각의 분별 안에 있는 현재라는 그 시간 개념은 지금 여기 절대적인 이 각 상태의 시간 개념, 각 상태와는 달라요. 그냥 표현이 지금 여기지 현재성, 시간 안의 현재성이 지금 여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과가 1년 후에 한 달 후에는 썩어서 없어지니까 정말 무상하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된다면 지금 여기에는 이 사과의 무상성은 아닌 거잖아요. 그죠? 시간이 흐르면 변하니까 사과가 무상한 건데 지금 이 순간만을 알라고 하잖아요. 지금 이 순간만을 산다고 하잖아요. 지금 여기를 알아차리라고 하잖아요. 지금 여기 알아차리는 이 사과는 만질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빛깔과 모양이 다 그 모양 그대로 몇 초 보이는데 이거가 무상하다. 이거는 머리로 들어간 거, 관념으로 들어간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이 순간의 무상성을 자각해야지 1년 후에, 한 달 후에 무상하니까 지금 무상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의 무상성이 보여야지 한 달 후에 그럴듯한 어떤 내 머릿속의 추론과 논리로서 그게 무상하니까 그래 그 말이 맞네 이런 식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진리의 언어가 아니잖아요. 에고와 생각의 언어잖아요. 자, 그러면 이 무상성이 지금 여기에서 바로 확인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분명히 사과가 보이고 그 보이는 사과가 내 거울에 맺혀서 그 상이 대상으로 보이잖아요. 자,
밖에 있는 사과는 진실해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나무가 허상이다, 돌이 허상이다, 사과가 허상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진실하게 있어요. 하지만은 그것을 인식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그 얘기만을 하는 겁니다. 마음이 짓는 바지 세상, 이 진실이 짓는 바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일체유심조는 그 마음이 짓는 바에 대한 이야기예요. 마음이, 이 거울이 저 사과를 인식하려면 사과라는 그 대상이 내 거울에 비춰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춰지면 아 사과구나, 아 포도구나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춰지지 않으면 아무리 밖에 사과가 있든 포도가 있든 거울은 인식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거와 같은 것이 마음의 작용이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거울로 이해하면 그렇구나. 그러니까 거울이 인식하는 건 오로지 무엇만, 대상만 인식한다. 상만 인식한다. 그 상은 무엇이다? 허상이다. 밖에 있는 것은 실체지만 거울이 사과다라고 말하는 그것은 허상이다. 왜요? 만질 수 없어요. 먹을 수 없어요. 그냥 그림이 똑같은 그림인 거지. 밖에 있는 사과는 진실한 거지만 나는 만질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는 그냥 상맺힘에 대한 인지인 거예요. 그러면 이상하다. 거울은 그렇다 치고 우리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내 몸은 진실이에요. 그리고 사과를 만지면 그 느낌이 다 나는데 그게 왜 지금 현재 바로 지금 여기에서 무상성을 인식할 수가 있다 이 말인가요? 이제 이 말인데 자 우리는 오온이라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오온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먹고 말하고 귀로 듣고 피부로 그 감촉을 느낍니다. 이 5가지가 온이라는 건 쌓여 있다. 그래서 같은 음식을 봐도 호불호가 달라지는 것은 쌓임 때문에 그렇죠. 눈으로 같은 것을 봐도 이게 이 집이 좋아, 나는 이 집이 좋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같은 눈 작용이 아니라 그 쌓임에 따른 그 경험치가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개성이 달라지는 것은 쌓임에 따른 거죠. 어떤 환경, 어떤 생각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쌓임이 달라서 오온의 작용이 다 사람마다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음식 취향, 뭐 어떤 소비 취향, 놀이 취향 이런 것들이 자 그러면 그 오온이라는 것을 하나하나 거울과 같은 비춤의 작용으로 이해를 해볼게요. 눈이라는 비춤의 작용, 밖에 무엇이 보였으면 이 눈의 상맺힘이 되어서 그것을 인식하면 아 뭐가 있구나. 눈의 그 비춤작용, 귀의 비춤작용, 누가 어떤 소리를 하면 그것을 내가 아 뭐라고 하는구나 아니구나 그것을 인식하잖아요. 소리를 인식한단 말이에요. 진짜 소리예요. 그 소리를 내가 듣는 것은 나의 인식작용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코의 그 비춤작용, 냄새를 맡는 그 비춤작용, 입이 먹는 것도 그 비춤의 작용, 느낌도 비춤의 작용이다. 그러면 사과를 만졌다. 아, 이 사과가 둥그렇네, 차갑네, 그 표면이 좀 울퉁불퉁하구나. 이런 것들은 그 손이라는 감촉의 비춤작용. 그래서 그것이 상맺힘이 됐을 때 그 자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우리는 너무나 이것이 접해 있어서 너무나 순식간에 찰나적으로 일어나고 그리고 이게 너무나 밀접해 있기 때문에 이게 전혀 내가 이것을 상매침을 해서 저 밖에 있는 것과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내 생각으로 내 마음 세상이 만들어낸 세상으로 보고 있다. 이게 너무나 일어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죠? 눈앞에 보이는 것이 다 곳곳이 진리고 진실이고 깨달음이라고 하지만 그것을 몇 사람이나 그렇게 자각을 합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너무나 빠르고 속하기 때문에 만지는 순간에 아는데 그것을 상맺힘의 작용이 마음의 작용으로 이것을 비추기 때문에 그 비춤으로 인해서 내가 그것을 자각하는구나. 내가 자각하는 것은 허상이고 밖에 있는 것은 실체다.
그 실체를 비추는 작용을 하는 것이다. 내 마음 세상은 전부 다 허상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공성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무엇이든지 오면 비추잖아요. 거울은. 가면 또 가는 것을 비추고, 없으면 없는 것을 비추고, 오면 온 것을 비추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왜 마음이 다 만들어낸 바다, 마음이 보는 허상의 세계다. 이게 진실한 세계가 아니라고 얘기하지. 책상이 분명히 딱딱한데, 사과가 분명히 감촉이 동그랗고 차가운데, 바깥에 있는 그 실체에 대한 부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걸 인식하려면 상매짐은 밖에 있는 그 딱딱한 것이 내 안에서 어떻게 감촉이라는 비춤의 작용으로 인해서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인식 작용만을 우리가 인식하지 밖에 있는 것이 내 눈에 들어옵니까? 사과가 내 눈에 들어와서 된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 사과를 내 눈이 비춘 거고 그 진실한 것은 있고 그것에 대한 나는 허상으로 인식한다. 마음 세계로 인식한다. 일체가 다 마음속 세상이라는 말인데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꿈꾸시죠. 꿈속에서 분명히 사과 먹을 겁니다. 배도 부를 거예요. 분명히 꿈에서 먹는 사과인데 배도 부를 거예요. 어디를 갑니다. 길가의 느낌, 울퉁불퉁한 자갈길의 느낌도 날 거고 바람이 불면 바람의 느낌, 숲에 있으면 숲의 싱그러운 느낌도 느낄 거예요. 꿈속에서. 하지만 그게 다 뭐예요? 마음속 세상, 꿈이라는 생각 속 세상이잖아요. 깨면 아무것도 가져나올 수가 없어요. 마음이라는 허상이 지은 세계이기 때문에. 맞죠? 그럼 우리 삶은 어때요? 마음이 짓는 내가 일체가 다 마음에 짓는 세계다. 마음이 비추는 세계라고 한다고 하면 꿈과 다를 바가 없는 이유가 죽을 때 뭘 가져가실 수가 있나요? 꿈 깨듯이 그렇게 꿈속에서 아무것도 못 가져 나오듯이 우리가 갈 때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는 이유가 일체가 다 마음이 짓는 세상, 그 세상 안에 살았기 때문에 그렇죠. 진실한 대상이 있지만 그 대상을 나는 무엇으로 인식하느냐? 마음으로 인식한다. 상이 맺혀져야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꼭 알아둬야 될 것은 인식이라는 게 일어나려면 대상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인식했다라고 알 수 있으려면 대상이 있구나. 대상이 아닌 것은 우리가 인식할 수 없습니다. 거울이 모든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은 다 그것이 거울 밖에 있기 때문에 인식하는 거잖아요. 거울을 비추고 있기 때문에 인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거는 대상, 경계에 지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볼 수 있는 거. 너와 내가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인식하는 거잖아요. 거울이 비출 수 없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뭐예요? 자기 자신, 거울 자신은 못 비추나요? 거울이 비출 수 없는 것은 거울이 가지고 있는 그 비춤의 성질, 의식의 어떤 비춤의 성질, 그 공성은 비출 수가 없죠. 모든 것을 다 비춰도 그 공성은 비출 수가 없어요. 그 자각하는 그 성질은 차다, 뜨겁다, 자각하죠. 더럽다, 깨끗하다, 자각하지만 그 자각은 더럽다, 깨끗하다, 내용물이지. 그 자각 자체가 더러움에 물들지도 않고 깨끗함에 깨끗해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것뿐이에요. 자, 거울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가? 다 마음속 세상이라는 거예요. 마음속 세상에서 뭐만 있어요? 자각하는 거, 비추어지는 그 성질만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몸은 분명히 내가 어렸을 때 이런 사람이고 사진도 있고 동영상도 있고 내 몸을 만지면 내 몸에 감촉도 있고 느낌도 있고 이 몸은 난데 이 몸이 대상이라고? 맞습니다. 왜? 인식되었잖아. 이 몸이 있다. 팔이 있다. 내가 있다. 나라는 뭔가가 인식되었다는 것은 대상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비추음을 당했기 때문에 내가 보이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이 몸이 비췄다라는 것은 허상이라고? 실제 있는 것은 존재하는데 내가 인식하는 것은 허상을 인식한다고? 그럼 이 몸이 정말 느껴지는데 이게 허상이라고? 실제하는 몸은 존재하지만 그 몸을 인식할 때 내가 내 손을 이렇게 만지면 이 만질 때 이 느낌이라는 비춤의 작용이 나한테 상을 맺혀줘서 대상화시켜줘서 내가 그것이 내 손이 따뜻하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그 모든 것을 비추는 성질 거울과 같이 자, 그것이 일체유심조,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일체유심조의 유래가 그렇잖아요. 원효대사가 중국으로 그때 공부하러 가려고 했을 때 동굴에서 물을 마셨는데 저녁에 마신 물은 너무나 꿀물이고 회갈이 돼서 아주 편안하고 좋았는데 아침에 그 꿀물의 정체를 보니까 해골 속에 담긴 빗물이었다 이거였잖아요. 그랬을 때 저녁에 먹은 물까지도 막 개어내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 끔찍하고 더럽고 내가 해골물을 그렇게 달게 마셨다니 이렇게 그 객차를 느끼시면서 일체가 마음이 짓는 바구나 이렇게 느꼈다는 고사로 일체유심조가 아주 유명하잖아요. 저녁에 먹은 물이나 아침에 먹은 본 물이나 어때요? 진실한 실체는 똑같죠. 그냥 깜깜하나 밝으나 똑같이 해골 속에 담긴 물이었을 겁니다. 근데 마음이 그것을 내 손 감각이 내 이 목으로 넘기는 이 목 넘김의 감각이 어때요? 너무나 시원하고 달콤한 감로수 같은 그 물로 해석을 저녁에는 해주고 아침에는 이 눈의 비춤의 작용이 이 손의 느낌의 그 울퉁불퉁한 해골의 그 느낌의 작용이 너무나 끔찍하더라. 진실한 실체를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상맺힘에 대한 우리의 해석만을 우리는 본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수행법이 나오죠. 숭산 스님이 오직 모를 뿐, 모르는 대로 그냥 할 뿐. 그런 말씀을 참 제가 좋아하는데 오직 모를 뿐, 정말 바보여서 아무것도 몰라서 우리는 아주 신묘하게 신령하게 다 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정말 그렇잖아요. 뭘 보면 그것이 다 그대로 들어오잖아요. 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각성은 어떻게 오염되거나 탁해지거나 흐려지거나 어리석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 그것에 대해서 누구도 반론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냥 모를 뿐이라는 것은 분별하지 말라는 말씀 같아요. 분별하지 않고 그냥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깨달음과 깨닫지 않음의 차이, 뭐 어떤 성인과 선지식과 어떤 저 같은 이런 일반인 중생의 차이는 생각을 얼마나 더 지혜롭게 하느냐, 얼마나 삶을 더 지혜롭게 꾸려가느냐, 그 내용물에 있지 않고 다만 그 보는 자리가 얼마나 명료하고 선명한가, 있는 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가, 아니면 있는 것을 저녁에 볼 때는 맛있었다가 아침에 보면 아유 구역질이 나는 그 같은 것에 대한 작용이 전혀 상반되는 것. 실체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나의 받아들임의 내용이잖아요. 자, 그랬을 때 범부와 성인의 차이, 어떤 깨달으신 분과 아닌 분의 차이는 그거 같아요. 내가 얼마나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가에 그 보는 자리, 보는 자리라고 하니까 들으면 듣는 것의 자리, 말하면 말하는 것의 자리, 뭐 느끼면 느끼는 것의 자리. 거울이 사과를 비출 때 그 비추는 것을 그냥 그대로 비추는 거. 오니까 그냥 비춰지는 거잖아요. 거울이 비추기 싫다고 해서 안 비추는 수는 없어요. 그렇죠? 오면 비춰지고 가면 또 없는 자리, 텅 빈 자리를 비추는 건데, 자, 그랬을 때
그 사과에 대해서 그냥 비추는 거, 빨갛고 맛있네, 뭐 어느 지방에서 났겠네, 어떻겠네, 이런 판단과 자기 분별, 좋네, 나쁘네, 선호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사과를 비추는 거죠. 있는 그대로 보는 거. 그것에 대해서 안다, 모른다, 마음 없이 그냥 보는 거. 자, 그랬을 때 그것밖에 없다는 거지. 그 순간에 우리가 순간밖에는 살 수가 없는데 그 순간에 할 수 있는 가장 큰 공부는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자, 그렇게 된다는 것은 이 비춤의 성질만 남아있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텅 빈 공성 안에 오고 감이 자유롭지만 그것이 무엇 하나에도 걸림이 없는 것. 편안한 것. 내용물에 집착하지 않는 것. 대상에 우리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내 몸,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몸에 끄달리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 이 몸이 나라고 믿잖아요. 이 몸이 있다, 나다. 벌써 인식작용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대상화되어 있다. 대상은 무엇으로 그것의 호불호를 따집니까? 내용물로 따지잖아요. 얼마나 예쁜가, 얼마나 건강한가, 뭐 많은 것들이 있겠죠. 그 내용물에 있지 않고 본질은 무엇에 있다. 그 내용물이 있으려면 뭐가 먼저 있어야 되나요? 비춤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가 있구나, 사과가 있구나, 포도가 있구나. 비춤이 있고 그 다음에 내용물에 대한 판단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본질이 뭔가요? 비추는 성질 아닌가요? 그 비추는 성질이 사실은 다잖아요. 자, 그랬을 때 거울은 단순해서 사과, 대상물만을 말하지만 우리 인간은 조금 더 영적이어서 생각도 비추는 거고 느낌도 비추는 거고 마음도 비추는 거고 내가 그것을 인식했다라는 것은 다 비춤의 대상이 되었다. 상이 되었다. 상은 허상을 인지했다. 실지가 존재하지만 내가 인지하려면 어떻게? 상으로 인지하잖아요. 자,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마음먹기에 달렸는가? 일체가 왜 마음이 짓는 바인가? 왜 무상성을 가지고 있는가? 마음은 왜 공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 자, 진실한 실체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그 실체를 무엇으로 인식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촉각이라는 비춤, 들음이라는 비춤, 냄새라는 비춤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것이 진실한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내 분별 속으로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비추었을 때 비춘 것을 그냥 비추는 것. 그 성질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